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매달 월세로 100만원씩 내면서 살고 계신 분들이 단돈 4만원에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것도 새로 지은 깨끗한 아파트에서 말이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건 정말 실제 이야기입니다. 바로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본인이 자격이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정작 필요한 분들이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혹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살기가 점점 불안해지고 그렇다고 자녀들 집에 들어가서 살기도 눈치가 보이죠. 요양원은 아직 이르고 그렇다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높은 관리비와 월세를 감당하기도 버거워지고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특별히 마련한 제도가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해진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 조건들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부터 말씀드리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를 기준으로 65세인지예요.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모집 공고가 나온 바로 그날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2025년 3월 27일에 모집 공고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959년 3월 27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만 신청할 수 있어요. 하루라도 늦게 태어나셨으면 아쉽지만 신청 자격이 없는 거죠. 이런 세세한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결국 신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분명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인데 정보 부족으로 포기하게 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 조건은 집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본인만 집이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집이 없어야 해요. 혼자 사시면 상관없지만 자녀나 배우자와 함께 살고 계시다면 그 사람들도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70대 어머니가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집이 없지만 딸이 자기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집을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세 번째 조건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많이 벌거나 재산이 많으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아주 가난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적당한 선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너무 아까운 일이죠. 실제로 현재 전국에 많은 고령자 복지주택들이 비어있는 상태라고 해요. 좋은 조건의 집들이 있는데도 정보 부족으로 신청자가 부족한 거죠. 이런 상황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필요한 분들은 많은데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거니까요. 그럼 도대체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반 고령자의 경우 혼자 사시는 분은 한 달 소득이 대략 250만원 정도까지,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은 330만원 정도까지 가능해요. 국가유공자는 이보다 기준이 더 넉넉합니다. 재산 기준도 있어요. 총 재산이 2억 7천만원을 넘으면 안 되고 자동차는 한 대만 인정하는데 그 차의 가격이 3,8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기준이 까다롭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기준들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조건을 맞추기 위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기준을 조금 넘는다면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필요한 곳에 미리 사용해서 기준에 맞출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복지제도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평생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조건에 맞으시면 당당하게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만족도가 높아요. 경제적 부담이 확 줄어들어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됐다고 하시거든요. 한번 계약하면 최대 30년까지도 살 수 있어서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복잡한 신청 절차와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 포기하고 계세요. 정부 공고문을 보면 글씨도 작고 전문 용어도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복잡한 내용들을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구체적인 신청 자격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그리고 혹시 지금 당장 조건이 안 맞더라도 어떻게 준비하면 다음 기회에 신청할 수 있는지까지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특히 2025년 기준으로 가장 최신 정보만 골라서 전해드릴 거니까 안심하세요. 매년 기준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최신 정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보를 몰라서 기회를 놓치고 계시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노후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시는 소득과 재산 기준부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2025년 기준으로 일반 고령자의 경우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달에 대략 230만원 정도까지 가능해요. 1.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에는 300만원 정도까지 인정됩니다. 생각보다 기준이 넉넉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의 범위예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만 받고 계시면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다 소득에 포함됩니다. 또 자녀분들이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도 소득으로 봐야 해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계산해서 신청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재산 기준은 어떨까요? 총 재산이 2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 모든 재산을 다 합친 금액이에요.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되는데 한 대만 인정하고 그 차의 가격이 3,8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일반 소득계층도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너무 아까운 일이죠. 국가유공자나 보훈 대상자는 기준이 더 넉넉합니다. 일반인보다 소득 기준이 약 20% 정도 높게 적용되거든요. 만약 국가유공자 자격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이제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LH 마이홈 포털에 접속하셔서 공공주택 찾기를 클릭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지자체 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직접 가셔서 담당자와 상담을 받으시면 더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류 준비나 자격 요건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면 방문 신청을 추천드려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수고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도 필요해요. 국민연금 수급증명서, 기초연금 수급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재산 관련 서류도 준비하셔야 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증명서, 보험증권 등이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있으시면 자동차 등록증도 가져가세요. 서류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대부분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릴게요. 서류를 준비할 때는 발급일자를 확인하세요. 보통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하거든요.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막상 신청할 때 기간이 지나서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심사를 거쳐서 결과가 나와요.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립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입주 순서에 따라 연락이 와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입주 순서예요. 입주 순서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부양가족이 없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특히 독거노인이거나 노인부부만 사시는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높게 적용돼요. 국가유공자도 우선순위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노인복지관, 건강관리실, 식당 등 복지시설과 연계된 통합주거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래서 일반 임대주택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안에 경로당이나 헬스장이 있어서 따로 나가지 않아도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어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든든한 환경이죠. 월세는 얼마나 될까요?
지역과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예요. 관리비까지 포함해도 15만 원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 원룸 월세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인 것을 생각하면 정말 저렴하죠. 보증금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보통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인데 이것도 나중에 이사 갈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경제적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계약 기간도 안정적이에요. 처음에는 2년 계약을 하지만 조건을 계속 만족하면 최대 30년까지도 살 수 있어요. 한번 들어가면 평생 살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모르고 계세요. 정부에서 홍보를 하긴 하지만 어르신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빈집이 많은데도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만약 지금 당장 조건이 안 맞으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미리 준비하면 다음 기회에는 충분히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기준을 조금 넘는다면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필요한 곳에 미리 사용해서 기준에 맞출 수 있습니다. 소득이 조금 높다면 근로소득을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생활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조절하셔야겠지만요.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나 막연한 추측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입주하신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대부분 만족도가 정말 높거든요.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게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었는데 여기 와서는 그런 걱정이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응급벨 시스템이 있어서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해 주니까 정말 안심이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분은 나이 들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서는 비슷한 또래분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어요. 경로당이나 공용공간에서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분이 생기고 함께 운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만족하고 계세요. 월세가 4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니까 국민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관리비까지 포함해도 15만 원을 넘지 않으니까 나머지 돈으로는 여가 생활도 즐기고 용돈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고령자 맞춤 구조로 되어 있어서 생활하기가 정말 편하다고 하세요. 문턱이 없고 손잡이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안전해요. 이런 세심한 배려들이 일상생활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의료 서비스도 큰 장점이에요. 건물 안에 건강관리실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건강체크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병원 연계 서비스도 받을 수 있거든요. 혼자 병원 가기 힘든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혜택을 모르고 계세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조건에 맞으시는데도 정보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린 거예요. 혹시 지금 당장은 조건이 안 맞더라도 미리 준비하시면 충분히 기회가 있어요. 만 65세가 되기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재산 정리나 소득 조정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훨씬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나 소문에 휘둘리지 마시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LH 마이홈 포털이나 지자체 복지센터에서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함께 상의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세요. 복지사나 주택 전문가들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서류 준비부터 신청 과정까지 차근차근 도와드릴 수 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번 떨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바뀔 수도 있고 공급량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계시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예요. 실제로 2025년부터는 공급량이 더 늘어날 예정이에요. 정부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고령자 복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기회가 많을 거라고 봐야 해요. 지역별로도 공급 계획이 다르니까 여러 지역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꼭 지금 살고 계신 곳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다른 지역도 고려해 보세요.
어차피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니까 조금 멀어도 괜찮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노후 준비는 미루면 미룰수록 어려워져요. 지금 당장 조건이 안 맞더라도 미리 관심을 갖고 준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적응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해보시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과도 정보를 나누세요.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도 많고 복지센터에서도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열거든요. 이런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정말 좋은 제도예요.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또 다른 분들의 경험담이나 추가 정보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노후 준비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올 예정이거든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